저희가 어느 정도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게 검은 눈동자가 한 2mm 덮인 걸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흔히들 많이 하는 이제 진단법은 보통 이제 눈썹을 쓰지 않게 눈썹을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최대한 위치를 보고 그다음에 다시 최대한 위를 봤을 때 이 안검력이 움직이는 길이를 측정하는데요. 그게 한 14mm까지를 저희가 정상으로 보고 그 14mm로 더 안 떠지는 걸 대해서 이제 안검하수를 하거든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이제 선천성 안검하수가 있고요. 선천성 안검하수라 그러면 중증 근무력증 때문에 생기는 신경근 질환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성도 이제 피부가 늘어져서 생기는 노인성 질환도 있고,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 제일 또 많은 경우는 쌍꺼풀 수술로 인해서 근육을 다쳤을 때 오는 외상으로 인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안검하수로 나타날 수 있는 네. 다른 뭐 2차적인 증상에 대해 뭐 약시, 근시, 난시 이런 것도 올 수 있고요. 또 눈 시력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이마, 눈썹이죠. 눈썹을 치켜뜨면서 눈을 뜨기 때문에 이마에 생각보다 아주 깊은 주름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뜨고 있을 때는 필요하지가 않은데 누군가를 보거나 아니면 요즘 셀카도 많이 찍잖아요. 셀카 찍다 보면 힘이 들어가는 거죠. 눈이 상당히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안검하수 교정 방법을 눈매 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눈매 교정을 좀 수술 방법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수술 방법은 근육이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너무 늘어져 있을 때는 얘를 조금 잘라서 밑에다 붙여주면 눈을 뜨기 좀 쉬워지는 거죠. 이제 이거는 올림근의 근육이 힘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고 정말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양쪽도 있을 수 있고 한쪽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한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이마의 근육을 이용해서 눈을 뜨게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수술의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수술 방법이 비절개랑 절개가 있던데 네네네. 그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비절개를 할 거냐 절개를 할 거냐조차도 의사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제 기준은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등 정도까지는 비절개 눈매 교정도 가능한데 아예 이 올림근 근육 자체가 정말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 경우는 이 비절개 수술 갖고는 많이 힘듭니다. 그때는 절개로 들어가는 것이 완벽하게 수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비절개 방법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많이 좀 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매 교정이랑 쌍꺼풀 수술을 보통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그죠, 경우도 그죠. 많은데 네. 둘의 차이가 있다면 쌍꺼풀 수술은 말 그대로 쌍꺼풀을 만드는 게 쌍꺼풀 수술이고요. 눈매 교정은 말 그대로 눈동자를 크게 뜨게 하는 게 눈매 교정이에요. 그래서 그 둘을 병합으로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쌍꺼풀 수술 하는데 눈도 힘이 약하다. 그럴 때는 쌍꺼풀 수술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환자분께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눈매 교정까지 해서 같이 잡아줄 수 있고요. 아니면 너무 눈등이 잘 떠진다. 그때는 그냥 일반 쌍꺼풀 수술만 시행을 합니다. 쌍꺼풀 안 만들고서도 눈매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무쌍 눈매 교정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안 만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수술을 해보면 그래도 아주 작은 속쌍꺼풀이라도 만들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럼 이게 눈매 교정으로 생기는 이제 쌍꺼풀이랑 쌍꺼풀 수술로 만드는 쌍꺼풀은 좀 차이가 쌍꺼풀이라는 거는 눈 앞에서부터 끝까지 일정된 라인을 쭉 잡아주는 거고요. 눈매 교정은 눈을 크게 확 뜨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만 피부가 쏙 접혀 들어가면서 말려 올라가면서 저절로 쌍꺼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눈매 교정을 하지 않은 앞과 뒤는 자연스럽게 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쁘고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쌍꺼풀 선까지 하면서 같이 라인을 잡아주는 게 의사 입장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안검하수 관련해가지고 좀 환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 자체가 약간의 비대칭이잖아요. 그 비대칭을 의사의 수술만으로 대칭을 만드는 게 어려워. 왜 더 어렵냐면 원래 수술 전까지 눈 팍팍 뜨셨던 분이 뜨라도 못 뜨는 경우도 있고 또 마취약에 들어가면 또 붓게 되고요. 마취약 자체 효과 때문에 양쪽 눈의 이 밸런스가 또 깨지게 되고 또 중간 또 멍이라도 들게 되면 양쪽이 똑같이 멍이 들진 않잖아요. 그런 거에 차이 때문에 또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비대칭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눈매 교정을 수술하는 분들한테는 늘 저희 설명을 합니다. 완벽하게 한 번에 딱 끝났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혹시나 약간의 비대칭이 있을 가능성은 쌍꺼풀보다도 눈매 교정할 때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간단하게라도 좀 교정할 가능성 늘 있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요즘은 예전에는 눈동자 정말 1, 2mm 차이는 정말 환자분들도 무시했고 의사도 무시하는데 지금은 이 셀카 때문에 아주 미세한 비대칭조차도 환자분들이 더 잘 찾아요. 그 미세한 차이도 이제는 의사들이 없애줘야 돼요. 특히 쌍꺼풀 1, 2mm 비대칭은 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 비대칭이라고 보는 거는 눈동자 크기의 비대칭이에요. 이쪽이 조금 덜 덮이고 더 덮여 있으면 그 조그만 차이가 저 셀카에서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반드시 눈매 교정 수술을 할 때는 정말 숙련된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정말 충분한 설명 듣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본인의 눈을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재수를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또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검한 수가 있으면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에 반드시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설명은 드리죠. 눈뜨 힘이 살짝은 약하니까 이렇게 힘을 줘보세요 할 때는 힘이 들어가거든요. 거울을 직접 보셨을 때 아, 이게 나세요? 아니면 그냥 나세요? 아, 저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때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또 반대로 충분히 떠지는데도 불구하고 질기 정상이죠. 질기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큰 눈, 긴 눈을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눈에서 조금 더 힘을 주고 뜨면 더 커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쌍꺼풀이 생기면 눈이 더 커지겠죠. 그런 것처럼 정상인 눈에서도 조금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매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